지금 몽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9월 몽골 울란바토르. 최근 이 도시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자 한 봉지를 사기 위해 시민 수천 명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알림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마트 앞에서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심지어 입고 소식을 즉시 알려주는 재고 확인 알림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건너온 쌀과자 한 가지라는 점입니다. 왜 몽골 시민들은 이 과자를 이렇게까지 찾는 걸까요?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재고 확인 알림 서비스의 탄생 배경, 그리고 한국 제품이 해외에서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속의 이야기를 차근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벌그나입니다. 올해 나이는 23살입니다.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 무역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 졸업까지 한 학기 남았죠. 마지막 학기는 필수 실습 과정이었어요. 배정받은 곳은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였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며칠 전이었어요. 친구들과 카페에 모였죠. 누군가 한국산 쌀과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울란바토르에서 엄청 인기래요. 마트에 입고되면 금방 동난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자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열광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친구가 말했어요. 진짜래요. 자기 동생이 그 과자 사러 마트에서 1시간 기다렸대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마케팅이겠지. 품절 마케팅 같은 거. 일부러 물량을 적게 풀어서 사람들 관심 끌려는 거 아니야?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 이상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제품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물론 좋다는 건 알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특별한가?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유행을 타는 것뿐이라고요. 실습 첫날 아침이었어요. 물류센터 정문 앞에 섰죠.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트럭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죠. 이름표를 받고 창고 구역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첫 시간은 평범했어요. 입고된 박스들을 확인하고 바코드를 찍었죠. 선반에 정리하는 작업이었어요. 단순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오전 10시쯤이었나요? 갑자기 창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직원 몇 명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들었어요. 트럭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죠. 평범한 물류 트럭이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직원이 서둘러 움직였어요.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벗더니 새 장갑을 꺼내 끼웠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까까지는 그냥 작업하던 장갑으로 계속 일했거든요. 갑자기 장갑을 바꿔야 할 이유가 뭐죠? 트럭 문이 열렸어요.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정확히는 읽을 수 없었지만 쌀과자라는 단어는 알아봤죠. 아, 그 유행한다는 과자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한 직원이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습도계였습니다. 창고 안 공기의 습도를 재더라고요. 다른 직원은 온도계를 확인했죠. 박스를 내리기 전에 먼저 환경을 점검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박스를 내리는 모습도 달랐어요. 아까 다른 화물들은 그냥 손으로 들어서 옮겼거든요. 좀 거칠게 다뤄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한국산 쌀과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어요. 깨지기 쉬운 유리 제품 다루듯이요. 한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흔들리지 않게 조심하래요. 다른 직원이 답했죠. 알고 있다고요. 늘 하던 대로 한대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과자 박스를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다뤄야 하나 싶었어요. 선배 직원 한 명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저것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한대요. 왜냐고 물었죠. 그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본사 지침이래요. 그렇게 하라고 배웠대요. 더 자세한 이유는 본인도 모르겠대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과자가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요? 초콜릿도 아니고 아이스크림도 아닌데요. 그냥 쌀과자잖아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박스들이 선반에 정리되었습니다. 다른 제품들 사이에 놓였죠. 근데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선반 위에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거든요. 온도 15도에서 25도 유지. 습도 60% 이하. 직사광선 금지. 충격주의.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고급 와인이나 의약품 다루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건 그냥 과자예요. 아이들 간식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죠. 도시락을 먹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구석자리에 앉아서 가져온 빵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서너 명의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소리가 났죠.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봤어요. 직원들이 황급히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한 직원이 소리쳤어요. 내일 오후 2시래요. 뭐가요? 옆 사람이 물었죠. 한국 쌀과자 입고 시간이요. 또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이번엔 신제품도 들어온대요. 딸기 맛이래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람이요? 과자 입고 때문에요? 대체 뭐 하는 거죠? 가까이 앉은 직원에게 물었어요. 저게 뭐냐고요? 그 직원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SNS 채널이었어요. 한국 쌀과자 울란바토르 입고 정보라는 이름이었죠. 구독자 수를 봤어요.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12만 명이요? 울란바토르 인구가 150만 명쯤 되는데요. 거의 10명 중 1명 꼴이잖아요. 과자 입고 정보를 받기 위해서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채널 내용을 훑어봤어요. 실시간 재고 현황이 올라와 있었죠. 어느 마트에 몇 박스 남았는지요. 몇 시에 입고 예정인지요. 심지어 어떤 맛이 인기 있는지 순위까지 있었어요. 댓글도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나눴어요. 어제 남부마트에 입고됐는데 40분 만에 다 팔렸대요. 북부 쪽은 1시간 걸렸대요. 중심가는 30분이래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과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알람을 설정하고요. 실시간으로 재고를 확인하고요. 마트를 돌아다니며 찾아다니고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퇴근하고 꼭 마트 들러야겠대요. 이번 신제품은 놓치고 싶지 않대요. 다른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벌써 예약한 사람들 많을 거래요. 빨리 가야 한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자 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냥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어요. 다시 창고로 들어갔죠. 아침에 들어온 한국산 쌀과자 박스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반에 가지런히 놓였더라고요. 다른 제품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옆에서 일하던 직원이 말했어요. 저것들 관리 진짜 까다롭대요. 조금이라도 습도 높으면 바로 본사에서 연락 온대요. 저는 물었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그 직원도 모르겠대요. 그냥 규정이래요. 지켜야 한대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커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옆 로커 직원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내일 말이야. 한국 쌀과자 들어온대. 네가 좋아하는 그 초코맛. 내가 퇴근길에 사올게. 전화를 끊더니 혼잣말을 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저는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죠. 새 장갑으로 바꿔 끼는 직원들. 습도계와 온도계를 확인하는 모습. 조심스럽게 옮겨지는 박스들. 12만 명이 구독하는 SNS 채널. 실시간 재고 알람. 과자예요. 그냥 과자잖아요. 근데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건가요? 단순한 유행이라고 치부하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요. 샤워를 하면서도요.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 SNS 채널을 검색했어요. 한국 쌀과자 울란바토르 입고 정보. 채널에 들어갔죠. 게시물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댓글도 봤습니다.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어요. 이번 주 입고 예정 수량이 적대요. 평소보다 30% 줄었대요. 댓글에 사람들이 난리였습니다. 왜 줄었냐고요? 빨리 가야겠다고요. 못 사면 어쩌냐고요. 다른 게시물도 봤어요. 누군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마트 앞에 줄 선 사람들이었어요. 입고 30분 전부터 기다렸대요. 사진 속 사람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죠.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과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움직인다니요. 다음 날 실습을 나갔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창고로 들어갔죠. 어제 정리했던 한국산 쌀과자 박스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오늘은 저 구역 담당이래요. 재고 확인하고 출고 준비하는 일이요. 같이 가자고 했어요. 따라갔습니다. 박스 앞에 섰어요. 직원이 태블릿으로 바코드를 찍었죠.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입고 날짜, 수량, 출고 예정일, 그리고 특이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선 출고 품목, 지연 금지.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다른 것보다 먼저 나가야 한대요. 늦어지면 안 된대요. 클레임 들어온대요. 왜요? 물었죠. 모르겠대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대요. 오전 내내 작업하면서 신경이 쓰였어요. 다른 제품들은 이런 표시가 없었거든요. 유독 한국산 쌀과자만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본사 지시래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휴게실로 갔어요. 어제처럼 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은 알람 소리가 없었어요. 대신 누군가 크게 말했습니다. 오늘이래요. 오늘 2시요. 주변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알고 있다고요. 이미 계획 세웠다고요. 누구는 일찍 퇴근 신청했대요. 누구는 마트 3곳 돌 거래요. 신제품 꼭 사야 한대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길래요? 어떤 과자이길래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죠? 휴게실 벽에 붙은 게시판을 봤어요. 여러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제품 취급 주의사항. 최근에 붙은 것 같았어요. 가까이 가서 읽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었어요. 온도 범위, 습도 범위, 보관 방법, 운반 방법, 심지어 박스를 싸는 높이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3단 이하. 그 이상 쌓으면 안 된대요.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위반 시 본사 경고 조치. 반복 시 거래 중단 가능.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뭐 계약서도 아니고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출고 작업을 도왔어요. 트럭에 박스를 싣는 일이었죠. 한국산 쌀과자 박스도 몇 개 있었습니다. 다른 제품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실을 때 또 달랐습니다. 한국산 쌀과자는 트럭 안쪽에 실었어요. 문 가까이는 안 된대요. 흔들림이 적은 곳이래요. 다른 무거운 박스 밑에도 두면 안 된대요. 트럭 기사가 투덜댔어요. 이것 때문에 짐 싣는 게 복잡하대요. 효율이 떨어진대요. 그래도 어쩔 수 없대요. 규정이니까요. 퇴근길이었습니다.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울란바토르 거리가 지나갔죠.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퍼즐 조각들은 많은데 그림이 안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집 근처를 지나치다 문득 생각했어요.
내일 실습 끝나고 마트에 가볼까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직접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쌀과자를 검색했죠. 몽골어로요. 수많은 게시물이 나왔어요. 블로그, SNS, 리뷰 사이트. 모두 이 과자 이야기였습니다. 몇 개를 읽어봤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맛있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죠.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난대요. 댓글들도 읽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이 과자는 그냥 과자가 아니래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댓글도 비슷했어요. 먹어보면 안다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웠거든요. 제 생각과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뭔가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한국산 쌀과자, 물류센터의 이상한 관리 방식, 12만 명의 구독자, 실시간 알람.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내일 마트에 가봐야겠어요. 직접 보고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이 뭔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지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실습 4일째 아침이었어요. 물류센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울란바토르 거리였죠.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중 누군가는 한국 쌀과자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검수 작업을 배우기로 되어 있었죠. 담당자가 저를 검수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여러 기계들이 놓여 있었죠. 담당자가 말했어요. 오늘은 한국산 제품 검수를 배울 거래요. 특히 쌀과자요. 가장 까다로운 품목이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물류센터에서 이상한 대우를 보긴 했지만요. 직접 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박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쌀과자였어요. 담당자가 장갑을 끼더니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죠. 박스 안에는 또 다른 포장이 있었어요. 비닐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온도 기록계래요. 박스에 부착된 센서를 확인하는 거였죠.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운송 중 온도 변화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래요. 담당자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온도가 25도를 넘으면 안 된대요. 한 번이라도 넘으면 그 박스는 반송이래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한 번이라도요? 네, 한 번이라도요. 다음은 봉인 상태 확인이었습니다. 비닐 포장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특수 제작된 거래요. 한 번 뜯으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구조래요. 개봉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겼습니다. 안에 제품 박스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했죠. 겉면에 손상은 없는지요?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요? 저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박스를 손에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다루는 게 조심스러웠죠. 담당자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모서리를 확인했습니다. 상단과 하단을 살폈어요. 아무 문제 없었죠.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대요. 다음은 충격 감지 장치를 확인하는 거래요. 충격 감지 장치요? 네, 큰 박스 안쪽에 부착되어 있대요. 운송 중 강한 충격을 받으면 색이 변한대요. 그러면 그 박스도 반송이래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큰 박스 안쪽을 보여줬어요. 작은 원형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흰색이었어요. 충격을 받으면 빨간색으로 변한대요. 지금은 흰색이니까 괜찮대요. 모든 확인이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태블릿에 기록했어요. 검수 완료. 이상 없음. 출고 가능. 이렇게 적더라고요.
저는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과자예요.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온도 기록, 봉인 상태, 외관 손상, 충격 감지. 이건 마치 의약품 다루는 수준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본사 지침이래요. 한국 본사에서 정한 거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래가 끊긴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휴게실로 갔죠.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 4시래요. 중심가 마트에 입고된대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수량은요? 100박스래요. 적네요. 금방 동날 거래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듣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SNS 채널이었죠.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지금 출발하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대요. 다른 사람이 답했죠. 저도 지금 나가요. 저는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댓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몇 초마다 새로운 글이 생겼죠.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나눴어요. 어느 마트가 가까운지요? 어느 길이 덜 막히는지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직접 가보기로요. 중심가 마트요. 4시에 입고된다던 그곳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중심가로 향했죠.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과자 때문인가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움직이나요? 마트 앞에 도착했어요. 4시 10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트 입구 앞에 줄을 서 있었죠. 1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줄 선 사람들을 살폈죠.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나이는 다양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요. 중년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지금 다른 마트는 어떠냐고요? 첫 번째 여성이 답했죠. 북부 쪽은 벌써 품절이래요. 남부는 아직 있는데 멀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4시가 되었어요. 마트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더니 사람들을 안내했어요. 줄이 천천히 움직였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과자 코너로 향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박스를 열고 있었어요. 한국산 쌀과자였죠. 선반에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제품을 집었어요. 하나씩요? 2개씩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상했습니다. 품절될 거라며 서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막상 제품 앞에서는 차분했어요. 서로 양보하는 것처럼 보였죠. 한 여성이 제품을 들고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유통기한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장바구니에 넣었죠. 다른 여성도 똑같이 했습니다. 뒷면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담았어요. 저도 선반 가까이 갔습니다. 제품을 하나 집었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했어요. 포장이 깔끔했죠.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을 봤어요. 영양 성분이 적혀 있었죠. 몽골어 번역도 있었습니다. 나트륨, 당류, 첨가물. 하나하나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냥 훑어봤습니다. 특별해 보이진 않았어요. 옆에 있던 여성이 말했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그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래요. 왜 이 과자를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성이 제품을 들어 보였어요. 아이한테 안심하고 줄 수 있대요. 무슨 뜻이냐고 했죠. 그 여성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먹어보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도 하나 사기로 했어요. 직접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 사람들도 다들 한국 쌀과자를 들고 있었어요. 계산을 마쳤습니다. 마트를 나왔어요.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도착한 사람들이었죠. 마트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산 제품을 꺼냈어요. 포장을 뜯었죠. 안에 작은 과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맛이 담백했습니다. 달지 않았어요. 짜지도 않았죠.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쌀 맛이었어요. 씹는 느낌도 부드러웠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하진 않았어요. 그냥 괜찮은 과자였습니다. 이 정도 맛이면 다른 과자도 있잖아요. 왜 유독 이것만 인기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몇 개를 더 먹었어요. 맛은 일정했습니다. 첫 번째나 다섯 번째나 똑같았어요. 품질이 균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검수실의 엄격한 절차, 온도 기록계, 충격 감지 장치, 마트 앞 줄, 차분하게 제품을 고르는 사람들.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더 모였는데 여전히 그림은 안 보였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SNS 채널에 들어갔어요. 한국 쌀과자 울란바토르 입고 정보. 세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일 입고 예정이래요. 북부 지역 마트요. 오전 10시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누구는 아침 일찍 갈 거래요. 누구는 친구한테 부탁할 거래요.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과자 먹이면 아이가 안심이래요. 다른 댓글도 비슷했어요. 믿고 줄 수 있대요.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안심이요? 믿고요? 과자인데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다른 과자도 먹을 수 있잖아요. 왜 유독 이것만 안심이라는 거죠? 더 찾아봤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었어요. 한 엄마가 쓴 글이었습니다. 아이한테 간식을 주는 게 항상 고민이었대요. 뭘 줘야 할지 모르겠대요. 성분이 걱정되고요. 품질이 불안하고요. 그러다 한국 쌀과자를 알게 됐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대요. 하지만 먹여보니 달랐대요. 아이가 좋아했고요. 본인도 안심이 됐대요. 그 이후로 계속 사고 있대요. 저는 글을 다 읽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어요. 안심, 믿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죠. 근데 왜 그런지는 안 나왔어요. 다음날 실습을 나갔습니다. 오늘은 창고 정리 작업이었어요. 선반을 정돈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일이었죠. 한국산 쌀과자 구역을 지나쳤습니다. 박스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다른 제품 구역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죠.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선배 직원이 말했어요. 저 구역은 매일 청소한대요. 다른 곳은 일주일에 2번인데요. 저기만 매일이래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본사 지침이래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옆자리 직원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오늘 북부마트래. 10시. 지금 가면 돼. 전화를 끊더니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일찍 나가야 한대요. 과자 사러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요. 오후 작업 중이었습니다. 출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산 쌀과자 박스를 옮기는 일이었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트럭으로 가져갔어요. 트럭 기사가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인기 많죠. 저도 아는 거예요. 네, 많이 팔린대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애들도 좋아해요. 와이프가 꼭 사오래요. 왜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기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그냥 좋아해요. 다른 과자는 안 먹으려 하는데 이건 먹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물류센터의 엄격한 관리,
온도, 습도, 충격 감지. 매일 청소하는 구역. 실시간 재고 알람. 줄 서는 사람들. 차분하게 고르는 모습. 안심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표현. 이 모든 게 단순한 유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울란바토르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과자 하나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죠?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SNS 채널을 다시 열었어요. 게시물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봤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봤죠. 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이 알람 만든 사람한테 감사하대요. 덕분에 아이한테 좋은 간식을 줄 수 있대요.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알람 만든 사람이요? 누가 만든 거죠?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댓글을 더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알람 없었으면 못 샀을 거래요.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쌀과자 재고 알람 제작자.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정보가 없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요? 왜 만들었는지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일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알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요? 누가 만든 건지요? 왜 만든 건지요? 분명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내야 했어요. 이 이상한 현상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지요?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실습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물류센터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을 사려고요. 계산대에 섰는데 직원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게 보였어요. 한국 쌀과자 재고 알람 채널이었죠. 직원이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래요. 여기서 2블록 떨어진 마트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알람 누가 만든 거예요? 직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한국 사람이래요. 여기 울란바토르에서 작은 회사인데요. 이름은 박준호라고 들었대요. 박준호요? 네, 박준호요. IT 회사 운영한대요. 직원은 더 자세히는 모르겠대요. 그냥 소문으로 들었대요. 저는 물을 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에 올라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본사와 화상 회의래요. 저도 참관하라고 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이 있었고요. 벽에 큰 화면이 걸려 있었어요. 직원 몇 명이 이미 앉아 있었죠. 저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정각이 되자 화면이 켜졌어요. 한국에서 연결된 거였습니다. 3명의 사람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인사했습니다. 몽골어로 말했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나타났어요. 지난달 물류 데이터였습니다. 온도 기록, 습도 변화, 운송 시간, 보관 상태. 모든 게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담당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도가 23도까지 올라간 구간이 있어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가리켰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쪽 담당자가 답했어요. 그날 냉방 시스템 점검이 있었대요. 잠깐 동안이었대요. 한국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점검 시간을 조정해 주세요.
온도 상승 구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나왔어요. 습도 데이터였습니다. 평균 55%였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양호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틀간 60%를 넘었네요. 원인이 뭔가요? 울란바토르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비가 왔대요. 외부 습도가 높았대요. 한국 담당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습기를 추가 설치하는 게 좋겠어요. 외부 날씨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있었죠.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포장 상태 점검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박스 모서리, 테이프 부착 상태, 내부 완충제 배치.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담당자가 한 사진을 확대했어요. 박스 모서리가 살짝 찌그러진 게 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울란바토르 담당자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확인해 보겠대요. 한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작은 손상도 중요합니다. 외부 충격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어요. 다음부터 더 주의해 주세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어요. 운송 경로, 보관 위치, 출고 절차. 모든 걸 점검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요. 놓치는 게 없었어요. 마지막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아이들이 먹는 겁니다. 완벽해야 해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화면 속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본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과자인데요. 아이들이 먹는다고 해도요. 저 정도까지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휴게실로 갔어요. 혼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선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회의 봤냐고 물었어요. 네, 봤어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항상 저래요. 매달 회의할 때마다요. 꼼꼼하게 확인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선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한국 사람들 특성인가 봐요. 완벽주의자들이래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후 작업 시간이었어요. 창고로 갔죠. 그런데 오늘은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회의 장면이요. 담당자의 표정이요. 완벽해야 한다던 말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그 박준호라는 사람을 찾아보기로요.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도심으로 향했어요. 편의점 직원이 말했던 거 기억났죠? 작은 IT 회사를 운영한대요. 울란바토르 어딘가에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한국인 IT 회사 울란바토르. 몇 개 나왔어요. 하나씩 확인했죠. 주소를 봤습니다. 한 회사가 눈에 띄었어요. 중심가 근처였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았어요.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2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이 보였어요.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IT 솔루션 회사였습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이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죠.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몇 개와 컴퓨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몽골어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발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박준호 씨세요? 남자가 잠깐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준호가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라고요. 저는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쌀과자 재고 알람 만드신 분이시죠?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왜 만드셨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준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필요했으니까요. 필요요? 네, 필요했어요. 박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이었어요. 마트에서 한 엄마를 봤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었죠. 한국 쌀과자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품절이었어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엄마 표정을 봤어요. 실망한 얼굴이었죠. 아이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저 엄마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이한테 좋은 간식 주고 싶은데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재고 알람 시스템이요. 마트마다 입고 시간을 확인하고요.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요. 어렵지 않았어요. 며칠이면 만들 수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돈을 받으세요? 광고 수익 같은 거요? 박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무료예요.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쓰면 돼요. 왜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왜 무료로 하세요? 박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결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진심이었어요. 꾸민 게 아니었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가 모니터를 돌렸어요. 화면에 지도가 보였습니다. 울란바토르 전체 마트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각 마트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죠. 이게 실시간 재고예요. 박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매일 업데이트해요. 입고 시간도 확인하고요. 사람들이 헛걸음하지 않게요. 얼마나 걸려요? 매일요? 네, 매일이요. 1시간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마트가 수십 개였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죠. 근데 매일 한다고요? 1년 넘게요. 왜 계속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박준호가 답했습니다. 힘들진 않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필요한 일이니까요.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의 태도가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표정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작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공간이었죠.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세요? 네, 실습 중이에요. 그렇군요.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한국 쌀과자 많이 보셨겠네요. 네, 봤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관리가 엄격하더라고요. 박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그럴 거예요. 한국 회사들은 철저해요. 특히 아이들 제품은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책임감이겠죠.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담당자의 진지한 표정이요. 세세한 점검이요. 완벽해야 한다던 말이요. 이제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죠.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알람 시스템 만들 때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들이 믿고 쓸 수 있게요. 그래서 매일 확인하세요? 네, 그래서요. 틀린 정보 주면 안 되니까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가만히 봤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한국 본사 담당자들과요. 완벽하게 하려는 태도요. 책임감이요. 일어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준호도 일어났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많이 도움됐어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천천히 가세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죠.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의 태도, 한국 담당자들의 점검, 물류센터의 엄격한 관리,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이요.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들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선입견이 틀렸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제품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SNS 채널을 열었어요. 한국 쌀과자 울란바토르 입고 정보. 세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일 입고 일정이었어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박준호한테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요. 알람 만든 사람한테 감사하다고요. 저는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박준호는 이 댓글들을 볼까요? 볼 거예요. 매일 확인하니까요. 근데 그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요? 왜 줄을 서는지요? 그건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뢰 때문이었어요. 안심 때문이었죠. 누군가 진심으로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된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게요. 내일이면 더 알 수 있을까요?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물류센터에 가면요.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실습 일주일째 아침이었습니다. 물류센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한국 쌀과자를 의심했던 제 모습이요.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했죠. 유행일 뿐이라고 봤어요. 그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틀렸던 거예요. 완전히요.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창고로 들어갔어요. 한국산 쌀과자 구역을 지나쳤죠. 박스들이 여전히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박스들을 가만히 봤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냥 박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 보였죠. 그 안에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온도계를 확인하는 직원이 보였습니다. 습도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었죠.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책임을 지는 거였죠.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니까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휴게실로 갔어요. 직원들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국 쌀과자 입고 알람이요. 이제는 익숙한 소리였어요. 저도 그 채널을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했어요. 처음엔 관찰 목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진짜로 필요해서였습니다. 알람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의미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박준호가 매일 아침 1시간씩 업데이트한다고 했죠. 1년 넘게요. 돈도 안 받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을 때요. 박준호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결해야죠.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박준호는 한국 사람이에요. 몽골에서 사업하는 외국인이죠. 근데 몽골 엄마들을 위해 알람을 만들었어요. 자기 일처럼요. 이게 뭘까요? 이런 태도가요. 이익을 따지지 않고요.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거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또 있었어요. 한국 본사와요. 저는 이번에도 참관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서 화면을 봤어요. 담당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자료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온도 기록, 습도 변화, 포장 상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지난주 지적한 부분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울란바토르 담당자가 답했어요. 제습기 추가 설치했대요. 이제 안정적이래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한국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담당자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업무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거였죠. 회의 중간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시죠? 울란바토르 담당자가 답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우리를 믿고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없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신뢰요? 책임이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들이 지키려는 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화면은 꺼졌지만 담당자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부모들이 믿고 주는 거라고요.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완전히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트에 들렀어요. 한국 쌀과자를 사려고요. 이번엔 관찰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사고 싶어서였습니다. 마트 과자 코너에 도착했어요. 한국 쌀과자가 선반에 있었습니다. 몇 박스 남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하나를 집었어요. 포장을 봤습니다. 깔끔했어요.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했죠.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투명했어요. 숨기는 게 없었죠. 옆에 다른 과자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제품들이요. 가격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쌀과자를 선택했어요. 왜냐고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진심으로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걸 아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아니까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요. 물류센터의 엄격한 관리, 새 장갑으로 바꿔 끼는 직원들,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는 모습, 충격 감지 장치, 매일 청소하는 구역, 한국 본사의 화상회의, 세세한 점검, 작은 손상도 놓치지 않는 태도, 완벽해야 한다는 말,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는 책임감, 박준호의 재고 알람, 매일 아침 1시간씩 업데이트, 1년 넘게, 무료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트 앞에 줄 서는 사람들, 차분하게 제품을 고르는 모습, 뒷면을 확인하는 엄마들, 안심이라고 말하던 표정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큰 그림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그림을 볼 수 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산 쌀과자를 꺼냈습니다. 포장을 뜯었죠.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맛은 똑같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먹었던 것과요. 담백하고 고소했어요. 근데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 작은 과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담겼는지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요. 완벽한 품질 관리를 거쳤죠. 울란바토르까지 오는 동안 온도가 유지됐어요. 충격도 없었고요. 물류센터에서 철저하게 보관됐습니다. 박준호가 입고 시간을 알려줬어요. 엄마들이 헛걸음하지 않게요. 마트에서 정성스럽게 진열됐죠. 그리고 제 손에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단순히 과자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신뢰를 지키는 거였죠. 책임을 다하는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SNS 채널을 열었어요. 한국 쌀과자 울란바토르 입고 정보. 구독자가 더 늘었더라고요.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게시물을 읽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알람 덕분이래요. 아이한테 좋은 간식 줄 수 있대요. 안심이 된대요.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엄마가 쓴 거였어요. 이 과자 먹이면 걱정이 없어요. 누군가 제대로 만들었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그 댓글을 가만히 봤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만들었다는 걸 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신뢰였죠.
다른 나라 제품도 많아요. 가격도 비슷해요. 맛도 괜찮죠. 근데 몽골 사람들은 한국 쌀과자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과자 하나에 왜 이렇게 열광하나 싶었죠.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한국 사람들의 진심이요. 완벽하게 하려는 태도요.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이요.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본 몽골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신뢰로 답한 거죠. 계속 선택하는 걸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 밤 풍경이 보였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 박준호가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알람을 업데이트하겠죠. 한국에는 본사 담당자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품질을 점검했겠죠. 내일도 할 거예요. 매일요. 물류센터 직원들은 내일도 새 장갑을 끼고 일할 거예요. 온도를 확인하고요. 습도를 체크하고요. 조심스럽게 박스를 옮기고요. 마트에는 내일도 사람들이 줄을 설 거예요. 알람을 보고 올 거죠. 차분하게 제품을 고를 거예요. 뒷면을 확인하고요. 장바구니에 담을 거예요. 이 모든 게 계속될 거예요. 매일요. 당연한 일처럼요. 특별한 게 아닌 것처럼요. 근데 저는 이제 알아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저는 일주일 전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제품을 의심했던 제 모습이요.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했죠. 근데 반대였어요. 저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요. 겉만 보고 판단했던 거죠. 속을 보지 못했어요. 진짜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한국 쌀과자가 인기 있는 건 마케팅 때문이 아니었어요. 맛 때문도 아니었죠. 브랜드 때문도 아니었어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몽골 엄마들한테요. 아빠들한테요. 저한테요. 저는 무역학과 학생이에요. 졸업하면 이 분야에서 일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숫자가 아니에요. 이익률이 아니죠. 시장 점유율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진심이죠. 신뢰예요. 한국 쌀과자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걸요. 책임감은 신뢰를 만든다는 걸요. 사람 중심으로 하면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실습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끝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시작 같았죠. 새로운 시각을 얻었으니까요. 새로운 기준을 배웠으니까요. 선진국이 뭔지 알았어요. 돈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기술 좋은 나라도 아니죠. 사람을 중심에 두는 나라예요. 책임을 다하는 나라죠. 한국이 그랬어요. 작은 과자 하나에도 진심을 담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했어요. 아무도 몰라도요. 돈이 안 돼도요. 박준호도 그랬어요. 알람 하나 만드는데 1년 넘게 매일 시간을 썼죠. 무료로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요. 이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자본도 아니죠.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책임감이죠. 저는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취재하러 온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제 편견이요. 제 선입견이요. 제 시각이요. 모두 틀렸던 거예요. 이제 바로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저로 실습을 마칠 거예요. 일주일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